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7월 7일,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일진 자체는 신의 일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절기가 오늘은 소서절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소서절입 시간은 밤 00시 14분, 즉 자정을 바로 넘어서 14분에 소서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소서절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서절 이전에는 이모월이지만은 소서절이 지나면서 월이 개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7월 7일이라 하더라도 소서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사주 명식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소서전은 경자년 이모월 신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서가 지나게 되면 경자년 월이 바뀌어서 개미월 신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시에 따라서 또 소서절이 지나갔느냐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00시 14분이면 시로 따지고 보면 무자시가 되겠죠. 무자시. 그래서 무자시 요 안에서도 일정 시간 안에서는 이모월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같은 무자시라 하더라도 소서절이 지난 무자시라고 하면 월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미월로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4절기를 만들어 놓은 도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 24절기는 제가 월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이 언제 바뀌느냐의 기준이거든요. 월이 바뀌는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 바뀌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해년에서 올해 경자년으로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양력 1월 1일 내지는 음력 1월 1일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 그 다음에 연이 바뀌는 기준은 그렇게 양력 1월 1일 내지는 음력 1월 1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기는 웬만하신 분들은 뭐 학교 다니실 때 다 한 번씩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속을 보게 되면 양력으로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그 다음에 1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지, 12지지로 월을 표현하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월과 같은 것이고요. 3월은 대체적으로 묘월, 4월은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그 다음에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1월은 축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뭐 예를 들어서 29일 내지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딱 묘월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이런 2월, 3월, 4월보다는 이렇게 인월, 묘월, 진월 내지는 4, 5, 미월, 신유, 술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요 절기 12지지로 된 월을 좀 입으로 익히시고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곧 월 안에는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묘월은 경칩 춘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 고구가 들어있고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하지 그 다음에 미월은 지금 이제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가죠.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된다? 오늘 바로 이 소서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은 소서돼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쳐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한대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인월이 될 때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바뀌는 기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기해년에서 인월을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뀔 때는 입춘이 지나야지만 연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해년 축월에서 그 다음에 경자년 인월로 바뀌는 것은 또 입춘이 지나야 돼서 입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과 월이
같이 바뀌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 바뀌는 기준,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것은 이 경칩이 지나야지만 되고, 묘월에서 진월은 청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은 입하,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은 망종이 돼야 되죠. 이거 저번 5월, 4월에서 5월로 바뀔 때 제가 망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망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자년 이모월에서 경자년 개미월로 이렇게 바뀔 때는 뭐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자, 소서가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이어서 신은 가을의 처음이죠. 그래서 입추가 되는 것이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고, 신월에서 유월로 바뀌는 포인트, 바로 백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6월에서 수월로 바뀌는 것은 할로, 수월에서 해월은 입동, 해자축은 겨울이죠. 그래서 입동,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이 되면서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 연도 바뀐다. 그러니까 경자년 축월에서 내년 신축년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연과 월이 바뀌는, 특히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이 같이 바뀌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화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제가 언제 태어났는데 이게 제가 진월에 태어난 겁니까? 4월에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진월에 태어났는지 4월에 태어났는지 뭘 보면 알아요? 입하가 지났느냐, 입하가 지나지 않았느냐를 놓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5월인지 미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소서가 지났는지 소서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보면 소서가 지났으면 미월인 거고요. 소서가 지나지 않았으면 바로 아직은 5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궁표 안에, 여기 태국 문양 안에 있는 요 구궁표 있죠? 이렇게 해서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애를 이렇게 네모칸 안에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그 다음에 청명, 고구, 입하수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외우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올해 2020년 절기, 월이 바뀌는 절기를 표시해 놓은 거에서 입춘은 2020년 2월 4일 18시 3분에 들어왔고요. 오늘 경자년 개미월 소서절은 언제냐? 2020년 7월 7일 오늘 00시 14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절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매년 똑같지 않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해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놨다가 어느 시간에 들어오는지 이것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시간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음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이 바로 7월 7일이면서 소서절이죠. 소서절이 지나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월은 기존의 이모월에서 소서절이 지나게 되면은 개미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소서 절입 시간, 소서 절입하는 날이 아니라 그 소서가 언제 바뀌는 그 면밀한 세밀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정 14분 00시 14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00시 14분은 자시에 포함이 됩니다. 자시라고 하는 것은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이니까 00시 14분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자시 안에 소서 절입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0년 7월 7일 자시를 해서 생년월일을 이렇게 뽑게 되면은 00시 14분 이전에는 아직 소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경자년 임오월로 이렇게 나오겠죠. 임오월 신의 일 무자시가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2020년 7월 7일 자시를 하더라도 00시 14분부터는 이제 월이 이모월에서 개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사주 명식이 경자년 개미월 신의 일
무자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무자시라 하더라도 이렇게 월이 이모월에서 개미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간신금이 5월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일간신금이 미월에 태어났느냐,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서절입시간 이전에 태어났을 때,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좌우상충이 되지만은 소서절입 이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개미월이 되기 때문에 잠이 원진이라는 것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냐면 상충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도 사주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시 14분이라고 하는 소서절입 시간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주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간과하고 사주를 만약에 개미월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모월로 본다든가, 이모월로 봐야 되는데 개미월로 본다든가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서전이 됐을 때는 경자년 이모월 신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소서후가 되었을 때는 경자년 개미월 신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서전은 신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소서후가 되면 신금이 어등월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기 때문에 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간을 먼저 알아야겠죠. 일간 신금이에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이면서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고요. 경금과는 다르게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불로서 다스리기보다는, 화로서 다스리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 반지, 보석과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장신구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녹그릇,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소주잔 하나 샀어요. 그 유리잔으로 제가 소주를 먹다가 요즘 제가 뭘로 샀냐면 방자 6기로 된 거 있죠. 방자 6이라고 하죠. 녹그릇으로 된 소주잔 하나 샀는데 소주잔 하나가 2만 원씩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좀 품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참이슬 이렇게 적혀 있는 유리잔보다는 그래도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우아하게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한 유리잔도 그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자 6기로 된 그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잔들은 뭐냐면 깨끗하고 우아하고 깔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닦아야 되는데 그러한 신금, 그러한 것들을 잘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을 좋아하고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금 자체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 신금은 약하지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어떤 계절, 화왕절에 해당이 되죠. 화왕절. 그래서 화왕절이면서도 오중에 있는 봉기가 뭐예요? 봉기가 또 정화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이죠. 일간은 약한데 칠살이 왕합니다. 그래서 왕한 칠살 정화가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위태한 계절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금 자체가 5월에 약하니까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토로서 생조해 주거나 같은 금이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 되니까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또 수가 있다라고 하면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그래도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겠죠. 정화의 기운을 좀 약화시키게 되면 금을 어떻게 돼 해하려고 하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좀 억압시켜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명식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구조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미월에 태어난 것과 이모월에 태어난 것의 차이는 여기는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오화가 확 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화가 꺼지면 신금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오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화가 아니라 이거는 원령이잖아요. 원령은 충하고 깨지면 이거는 격을 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의 뿌리도 깨지게 되고 그다음에 원룡인 화가 깨지게 되니까 뭐예요? 국세가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단 이제 여기서 해수를 다시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임수는 살아있지만 신금이라든가 경금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시에서는 반드시 신금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인 토가 온다거나 내지는 같은 금이 와서 이 일간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서 전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서 후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미월에 태어난 거예요.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은금이면서 주옥인 것이고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과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원령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4, 5, 미 월은 이거는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로 놓고 보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진, 술, 축, 이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계절 끝에 있기 때문에 미월은 여름 4, 5의 끝에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원래 진술충미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토왕절입니다. 그죠? 자,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극해하려고 신금을 녹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원령이라고 하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이것이 건토인지 습토인지를 떠나서 일단 이건 인성에 해당이 돼요. 여기 오화는 7살이지만 신금 입장에서 여기 미토는 신금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는 인성이죠. 근데 이제 편인이지만은 그래도 인성이기 때문에 오화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인성이 나를 생존해 주는 것이 더 나은데 미월은 토가 왕하면서 화도 같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을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매금 금을 땅에 묻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더하여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이거는 금이 아니라 어떤 흙이냐면 건토, 마른 흙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자수가 있거나 해수가 옆에 있으면은 이 건토의 미토 주변에 물이 있으면 이것이 약간 습토, 물기를 머금는 그런 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이 아니라 신금을 생할 수 있는 공력은 좀 있게 되고요. 자, 토가 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일단 토가 금을 생하게 되면 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그런 오금시킨다고 하죠. 금을 더럽힌다. 오자는 더럽혀질 오자죠. 그래서 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오자가 더럽다, 추잡하다, 뭐 이런 욕보이다 그러한 거예요. 오금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을 더럽히고 금을 욕보인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을 욕보인 금, 더럽혀진 금을 닦으려면 다시 해중에 있는 임수라든가 다시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되는데 요것도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이렇게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있고 경금이 있어서 또 수를 생해주고 일간 신금을 도와주려고 하는 구조는 여기에서 갖춰온데 이것은 좌우상충이고요. 이거는 잠이 원진인데 여러분들 충은 좀 중시해서 놓고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원진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잠이 원진 되면 여러분들 뭐 희귀하게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뭐 이렇게 보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미토가 건토인데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토가 습토화돼서 일간을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잠이 원진이 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통변할 때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작용이 좋은 작용이냐 나쁜 작용이냐를 놓고 봤을 때 원진을 따지게 되면 나쁜 작용이죠. 잠이 원진은. 근데 일간을 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절실함에 있어서는 지네들이 싸우든 헐뜯든 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일간 입장에서는 잠이 원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세가 이무월과 개미월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설을 기준해서 전이냐 후, 그 다음에 소설 절입 시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생시 뭐가 중요하냐? 소서절이 중요하죠. 소서절입 시간 공안시 14분이니까 이전 23시 30분부터 공안시 13분까지는
무자시라 하더라도 이모월에 포함되는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무자시라 하더라도 00시 14분부터는 여기서부터 개미 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2020년 7월 6일 밤 23시 30분부터 그 다음 00시 13분까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요 명식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0시 14분부터는 요 명식이 되는 것인데 오밤중에 그것도 일부러 그 무자시 짧은 그 이모월을 택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이때 태어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소서 전으로 보면 생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무자시죠. 그냥 무자시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금도 뿌리가 하나도 없겠고요. 좌우상충 돼가지고 화의 기운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임수는 잘 보시면 이 자수는 깨졌다 하더라도 좌우상충으로 시일지의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다시 자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임수 자체는 굉장히 왕해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임수가 너무 왕하니까 너무 설기가 과다하죠. 그러면 이 임수 자체는 좀 제해주는 것이 필요한 건데 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무토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무토는 오화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이 오화가 깨지게 되면 무토의 힘도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상관만 많아져 있죠. 그러니까 약한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려고 하니까 힘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도 제하는 거지만 만약에 무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신금이 어떻게 됩니까? 최하 5금이죠. 아까 말했던 금을 욕보이게 하거나 내지는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운을 만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신을류 병술까지는 그래도 토이니까 뭐 괜찮다 하고 보는데 병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화토가 많아지게 되니까 무토가 살아나게 되면 매금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후 운세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이때는 다시 수운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좋은 그래도 괜찮은 운은 요 두 운 20년이죠. 좀 뭐랄까 나머지 운세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더 그렇죠. 보세요. 그죠? 보고 뭐가 뭔지 모르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00시 14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월이 개미월로 바뀌게 되고 이 개미월도 무자시가 있죠. 00시 14분부터 01시 29분 30분 전까지는 이제 무자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똑같은 무자시라 하더라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토가 미의 뿌리를 두게 되면 이 무토는 여기에 좌우충을 해서 오화가 깨졌기 때문에 얘는 약하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미토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토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 해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좀 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여기는 그래도 뿌리가 전혀 없었지만 여기는 미의 생존을 받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또 무토가 원령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도 마찬가지 좀 안 좋은 점이죠. 이 무토가 투출해서 수를 제해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다? 역시나 매금 내지는 오금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를 태어났을 때 역시나 이런 생신은 나쁘지 않다 보더라도 병술 이렇게 왔을 때는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토후 매금 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겠고 무자 대운도 좀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뭐 경진, 신사 이렇게 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요 사화가 오게 되면 일지에 있는 해수하고 사에 상충되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지 않겠죠.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뭐 정축이면 너무 또 뭔데 정축이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축은 토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충미상충하게 되면 다시 토가 왕해지겠죠.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무자시보다는 제가 신금 자체가 약하니까 기축 같은 거는 어떨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축은 왕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습토이면서 음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을 능히 생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있어서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임수가 있으면 부록감, 이렇게 수가 많은 것도 이렇게 기토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기토 축토가 음토로서 신금을 생해 준다라고 하면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금은 될 수 있어요. 신금 자체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운을 만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운세 자체도 일단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운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다시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는 인성으로서 생주를 해주고 일지 자체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이렇게 좀 화운 목운을 간다 하더라도 신금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모월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걱정되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이렇게 경인시라든가 신묘시가 되면 인해 한목, 해묘 한목, 특히 신묘시 같은 경우는 해묘미 한목이죠. 신묘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해묘미 삼합을 완전히 구전하게 됩니다. 해묘 미가 되죠. 해묘미 삼합. 이거 사주로 볼 때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 글자는 어떻고 요 글자는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 8글자를 크게 봐서 삼합이 형성되는지 방합이 형성되는지 극이 되는지 충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어떤 오행이 세력을 갖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요게 잠이 원진이니까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것은 굉장히 편협하게 사주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은 토가 왕하다기보다는 재성이 목이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다시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일간을 도와주는 운세로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병신정유시 같은 경우에도 청간으로 병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유금이 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7살 정화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술시는 택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소서절로 인해서 소서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월이 이모월에서 개미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간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메모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블로그를 보시는 분은 블로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고요.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 밑에 댓글 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